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병렬 접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. 네, 이 부분을 열심히 해둬야지 앞으로 회로 해석이나 또 다른 과목을 배울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열심히 배워두도록 합시다. 그래서 저항의 직병렬 접속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저항을 직렬과 병렬로 혼합하여 접속한 것을 직병렬 접속이라고 한다. 그림 3-12에서 병렬로 접속된 두 저항 R2, R3의 합성 저항은 이 R2, R3의 합성 저항은 이렇게 구했다 라고 되어 있죠.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해봐요. 이것은 저항 R1과 직렬 접속되었으므로 전체 합성 저항 R0는 두 개를 병렬한 거 더하기 얘가 된다 라는 공식이 나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회로를 한번 같이 보면은 회로에는 지금 전원이 한 개가 있죠. 전원이 한 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저항이 총 3개가 있습니다. 총 저항이 3개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항상 이 전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. 전원을 기준으로 한다. 전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외부에 있는 저항이 총 1개가 되도록 하면은 이 회로의 총 저항이 되는 거예요. 즉 전원에서 봤을 때 나머지 모든 저항을 1개로 만들어주는 것, 그것이 합성 저항입니다. 그러면은 이것을 구할 때는 가장 멀리 있는 저항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가장 멀리 전원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저항부터 정리를 하자. 보면은 이 전원부터 가장 먼 게 R3가 있죠. R3. 그러면 이쪽 보면은 R2와 R3는 서로 양끝이 만납니다. 즉 R2, R3는 병렬이란 거죠. 병렬. 그렇기 때문에 이 R2, R3를 병렬 기호는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끊는다고 했죠. 그러면은 이 부분이 R1이 이렇게 되고 이 R2, R3를 하나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전원이 이렇게 있고, 그래서 이 회로랑 지금 간소화 시킨 거예요. 이 회로를 이렇게 간소화 시켰다. 간소화 시킨 겁니다. 그러면은 이 R2, R3 병렬한 책에서는 R하고 병렬에 적어졌죠. R 병렬 이렇게 적어졌는데 지금 이 저항과 얘는 서로 한쪽 끝만 만나기 때문에 직렬이 되는 거죠. 직렬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1 더하기 R 병렬 이렇게 해준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 병렬을 할 때는 그러면 R2, R3를 병렬하는 것을 계산해 봅시다. R2, R3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? 왜 얘는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로 했을까?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. 그럼 우리 정통으로 한번 해봅시다. 정통을 하면은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한 거에 역수를 해줘야 되죠.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은 분모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R2, R3를 곱해주면 되고 위쪽은 R3 더하기 R2를 해줄 수 있죠. 이렇게. 그리고 위에는 1. 1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은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가 되죠. 즉, 이 모양이 뭐냐? 이 모양이 지금 구한 얘가 얘와 같죠? 얘와 같습니다. 즉, 기억해야 될 거. 저항이 두 개일 때, 두 개가 병렬일 때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를 하면 돼요.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처럼 더하기 분의 곱하기를 하면 된다. 저항이 두 개가 병렬일 때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. 3개 이상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R2 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하기 R4 분의 1 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저항이 두 개일 경우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.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. 계산법입니다.
그래가지고 이제 병렬한 값이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가 된 거예요.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나왔고 더해준 거고. 그러면 회로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볼까요? 선생님이 딱 그려주면은 이제 추가로 한번 더 그려볼게요. R4가 있고 R5가 있다. 그럼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지금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총 저항을 구할 때는 이쪽에 전원에서 바라봤을 때 한 개의 저항을 만들어 준다 라는 거니까 가장 멀리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. 맨 R4는 R3와 어떤 관계예요? 병렬의 관계죠. 그래서 R3, R4를 먼저 병렬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랑 R5는 어떤 관계입니까? 직렬이 되죠. 직렬의 관계에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걸 써주면은 R5랑 플러스는 직렬, R3, R4 병렬한 걸 직렬해줬다 라는 의미고, 그럼 이제 얘까지 끝났죠. 근데 이게 또 뭐야? R2랑 병렬이 되는 거죠. R2랑 병렬, R2랑 병렬이 되는 겁니다. 이 계산한 값이랑 R2랑 병렬이다 라는 거.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났어요. 그럼 또 그 값이랑 R1이랑은 직렬이죠. 직렬. 그래서 회로의 총 저항은 R1 더하기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. 이거는 책이 없지만 선생님이 그냥 좀 더 복잡한 회로일 경우 직병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. 한번 책에 빈 공간에다 적어두고선 위에처럼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요. 식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그럼 이제 밑에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양단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AB 양단의 합성 저항 R0를 구하시오. AB 양단의 합성 저항 R0를 구하시오. 즉 저항을 한 개로 봤을 때 얼만큼 되냐라는 거죠. 그러면은 AB 양단에서 보는 거니까 가장 멀리부터 보면은 이 10옴과 같이 엮여 있는 게 두 개가 있죠. 이 세 개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? 세 개는 서로 딱 봐도 직렬의 관계에 있죠. 직렬의 관계. 그럼 직렬은 더하기를 하면 되니까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을 하면은 35옴이 됩니다. 그럼 이거를 35옴으로 바꿀 수 있다.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.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간 거죠. 그 다음에는 또 멀리서 보면은 이 30과 얘 30은 서로 병렬이죠. 병렬은 3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분의 1을 해도 되고 30 더하기 30분의 30 곱하기 30을 해도 되죠. 또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값이기 때문에 30 나누기 2를 해도 됩니다. 그래서 15 그리고 이거는 30, 30은 15가 되죠. 이렇게 또 정리가 되고, 그럼 이 두 개는 또 합쳐지니까 마지막으로 저항은 하나 15 15니까 30으로 변형을 시킬 수도 있죠. 즉 A, B 사이에 있는 저항은 총 30옴이 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 이해가 가나요? 네.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AB 양단의 합성 저항 R0를 구하기 위해 복잡해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면 15옴의 저항 3개와 30옴의 저항 1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합성 저항 R0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. 그래서 선생님이 해준 내용을 다 적어놨죠. 그래서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이거는 직렬이라는 의미이고, 그것과 30옴은 병렬, 그리고 이 계산한 값과 15옴은 또 직렬이다 라는 내용이죠. 네.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
생각합니다. 선생님이 이거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많이 내줄 테니까 그것을 풀어보면서 꼭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.